문서에 서명한 손. 딜란 토마스. 문서에 서명한 손이 도시를 무너뜨린다. 통치자의 5 손가락이 살아있는 목숨에 세금을 부과하고 죽은 자의 세상을 2배로 늘리고 어떤 나라를 반으로 줄였다. 이 5명의 왕들이 한 왕을 죽게 만들었다. 강력한 손은 구부정한 어깨로 이어지고 손가락 마디들이 분필을 쥐고 경련을 일으킨다. 거의 깃털로 만든 펜이 대화를 끝내는 살인의 끝장을 냈다. 조약에 서명한 손이 열병을 키우고 기근이 번성하고 메뚜기 때가 왔다. 휘갈겨 쓴 이름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손은 위대할지니. 5 왕이 죽은 자의 수를 세나 딱딱해진 상처를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이마를 쓰다듬지도 못한다. 하나의 손이 하늘을 다스리듯 동정심을 다스리니 손들은 흘릴 눈물이 없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뮤세 20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 세바스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네, 이번 주는 땡스기빙 휴일이 있어서 오늘 화요일 하루 일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땡스기빙 때는 다들 트레디셔널 디너를 드시는지요? 어떠신가요? 트레디셔널 디너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뭐지? 그럼 전 사실 뭐 터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좀 풍성하게 놓고 먹긴 해봤는데 뭐 그 네. 외에는 뭐 딱히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이렇게 막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그건 그래요. 민속맹성 지난 것 같아요. 예. 이게 올해는 그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기가 좀 힘들어서 아무래도 모임의 크기가 작아서 칠면조 요리도 좀 작게 하고 먹는 것도 좀 작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프롤로그는 20세기 음유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를 골라봤습니다. 이 딜런 토마스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로버트 알렌 지머맨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밥 딜런으로 개명을 했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밥 딜런이죠. 밥 딜런 그 가수가 가수. 예. 여기에서 이름이 나온 건가요? 네, 네. 어쩐지. 딜런 토마스의 이름을 따서 레스트네임에 넣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 인스텔라에서도 거기 무슨 박사가 우주로 떠나는 대원들에게 이 토마스 딜런의 시를 읽어주죠. 예, 순순히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마라, 뭐 맞서서 분노해라, 뭐 이런 시였던 것 같고요. 오늘 문서에 서명하는 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협정을 맺고 백성에게 측은지심 없는 통치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오는 뭐 5 왕이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나라를 반으로 만들고 이게 꼭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뭐 5개의 나라가 미, 영, 중, 일, 소 아닙니까? 옛날에 5개 강대국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를 딱 두 동강 내고. 그렇게 확장을 또 예, 하시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야 정말
물론 그 시인이 한반도를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네. 그걸 보고서 좀 그렇죠. 인류 역사상에 뭐 이런 통치자들은 늘 있어 왔고 그 세상에 그 힘들었었던 이유가 다 이런 또 통치자 때문들이었고. 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문서에 서명하는 손에 의해서 그 국민들 뭐 백성들 제가 시대를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서민들의 생사를 가리기도 하고 이제 뭐 네.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또 하는데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정치는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서명하는 손이 그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 느낌이. 그렇네요. 그 와중에 좀 드는 의문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문서를 왜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어서 그 문서를 만들었는가? 뭘 주었는가? 그런 것이 의문점이 들었고 서명하는 손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힘을 빌려준 것인데 그 힘을 왜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뭐 무감각하게 서명을 하는가? 그 서명하고 이렇게 독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의 막 세금을 막 갈취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서명하는 손을 보고 왜 국민들이나 백성들 많은 절대 다수자들이 저항하지 않는가?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 서명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만든다는 것, 어떤 기준이 되는 가치가 뭐 국민의 안전이나 뭐 행복한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뭐 자기가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뭐 다음에 내가 더 잡고 이 권력을 또 잡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왕인 백성이 없는 거죠. 예. 트럼프네. 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머나 이거 어쩌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시가 있나 뭐 이런 뭐 생각을 했고요. 이 그 조약에 서명한 손이 열병을 일으키나니 기근은 늘어나고 메뚜기가 왔다 이렇게 썼잖아요. 네. 이 자연이잖아요. 열병이나 기근이나 뭐 메뚜기 때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건데 그렇지만 이게 서명한 손과 함께 이게 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아이러니하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열병의 니을을 기억으로 바꾸면 역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네, 여기 미음을 바꿔도 돼요. 연병이네. 네, 지금 그 1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하는데 네. 또 최근에는 한 명 이상이 죽어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위정자를 이렇게 잘못 뽑아놨더니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런 야만의 시대가 오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프롤로그 주제를 참 잘 찾으신 박성윤님께 박수. 너무 잘 찾으셨어요.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찾는지 몰라. 신비야 신비. 우리 박성윤님은 이런 뭐 탐지견이라고 해도 돼. 이거 뭐 프롤로그 탐지견. 이거 방송에 안 나오죠? 이거는 편집할 거죠? 기가 막히게 찾아. 네, 아유 같이 나눠서 저도 좋습니다. 세바의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세바의 시상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끔찍한데 확진자가 1,290여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황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어제 하루 1,800여 명, 1,790몇 명 늘어서 26만 5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좀 심각한 게 이 11월 달에 들어서만 이 300만 명 이상의 추가 환자가 나왔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고 공교롭게도 좀 미국 대선 투표 이후에 좀 늘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수감사절, 미국의 굉장히 큰 명절인데요. 이 파우치 소장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파된 그런 감염자는 한두어 주 있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벌써 이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지난 금, 토, 일 이 3일 동안 약 300만 명이 35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항공을 이용해서 꽉꽉 어머. 비행기를 채워서 이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많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좀 모이시더라도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급작스럽게 우리나라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다르크 네, 네. 그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5가지의 비위 혐의를 들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위라는 말을 제가 몰라 찾아봤는데요. 이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사영 혹시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오늘 새벽에 저는 상당히 좀 빨리 봤습니다. 미주 동포들 중에서는 제가 꽤 빨리 이거를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텔레그램, 카톡, 페이스북 아무데도 아직 사람들이 못 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속보가 뜬 지 2시간 만에 제가 본 거예요. 왜? 새벽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사실을 여기저기 빨리빨리 알렸고 기다리긴 했지만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고 역공을 또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미애 장관한테 성원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그 성원 글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렸어요. 제가 이해하는 그 검찰은 이제 그 사법부에 가까운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떤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한쪽에 치우치고 뭐 이렇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떤 하수인 같은 것이 된다면
어떤 검찰이라는 기관의 어떤 권력 남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 픽한 거는요,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백신 소식. 그래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효능이 뭐 90%에서 95%의 효능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아직은 사실 이게 중간 발표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뭐 이거 완전하게 90%다 이런 게 아니고 아직은 뭐 90 몇 명 뭐 이렇게 그냥 미비한 숫자지만 이 회사에서 발표한 결과죠, 이게. 그렇죠. 네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90% 이상의 효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정도 90% 이상 나오는 그 백신은 대표적으로 그 홍역, 수두, 천연두 백신입니다. 뭐 이런 백신들이 90% 이상의 효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비디오 같은 데 보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억들 나세요? 김사님? 요즘도 쓰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래요?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요새. 네, 그 호환 마마에서 마마가 천연두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곰보 얼굴이다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곰보 얼굴. 그런 그런 말 많이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천연두의 후유증, 얼굴에 막 종기 같은 게 막 나서 이제 흉터가 종기가 나서. 그래서 곰보 이제 아무튼 그 정도의 이제 높은 효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백신 예방 접종 이것은요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이 건강할 때 투약되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백신의 효능과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을 정말 검증해야 되고요. 보통 지금까지는 보통 신약이 나오기 허가가 나오기까지 약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이게 정말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기존에 나와있던 약들보다 효능이 더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약보다 효능이 떨어지거나 같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뭐 백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그런 회사들이 이 백신 전쟁에 뛰어들고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이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린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너무 급박하게 이제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솔직하게. 상황이 또 그러니까 또 너무 급하니까 또.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조금 안전하게. 네. 무조건 이제 좀 뭐 마스크도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 좀 찬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급박하게 뭐 처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실험해야 될 항목들이 몇 개를 빠진다든가 그런 건 없대요. 지금 오늘도 한국의 그 제약회사 회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조사할 것은 모든 항목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의심할 필요도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너무 떨 것도 없고 좀 담담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백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 그 예전에 그 미국의 생물학자 그 조나스 솔크 이 양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양반이 소아마비 백신을 딱 만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약 미국에 5만 명, 막 4만 명, 매년 뭐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소아마비 환자 별로 없잖아요. 찾아보기가 힘든데. 맞아.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3년도 이후 그 3년 5명을 끝으로 이제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그 1953년도에 이 약이 처음 그때 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조나스라는 소크 이 양반이 이 소아마비 약을 백신을 딱 만들자마자
제약회사들이 막 달려든 거예요. 아 이거 특허 우리랑 해가지고 특허권 우리한테 빌려주면 우리가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좀 핑크빛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약장사 특유의 그렇죠. 말투군요. 네.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가는데 그 진행자가 그 이런 질문을 해요. Who owns the patent on this vaccine? Well, the people,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This is, could you patent the sun? 아, 이게 멋있지 않아요? 나만 멋있어? 아니 좀 어려워서 멋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그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거 돈벌이로 이거 1달러만 붙여 팔아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한 해에 몇억 불씩 벌으니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를 그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태양에 모두가 누려야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의학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런 신념을 비춰줘서 굉장히 좀 뜻깊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 사장의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추미애 장관 응원 사진을 올리겠다고 UNC 모자를 가져갔다가 퇴근하면서 까먹고 와서 의미 없는 모자를 쓰고 있는 기주 동포들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이 먹살경제 설명하는 말 혹시 뭐 하다가 떨어지거나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주 새로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센츄리 파운데이션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이 현재 그 자영업자 포함, 그러니까 막 혼자서 무슨 뭐 목수일하고 뭐 전기 고쳐주고 뭐 100원 같은 거 해주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포함해서 또 일하다가 실직당하신 분들 다 합치면 1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 성탄절 다음 날 끝나버려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서는 세입자로 살고 있어요. 렌터들입니다. 렌트 해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수입이 낮아지고 뭐 돈이 없어서 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럼 일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다음에 또 학자금 빚도 지금 납부 유예가 돼 있어요. 요것도 12월 말에 끝나요. 굉장히 네. 큰 혼란이 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장하는 게 하나도 없나 보네요. 다들 딱 그때 그러니까 지금 끝나나 현재 보네요. 아직까지는 12월 말에 네. 이런 것들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큰 문제점이 지금 12월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정치타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보세요. 제넷 옐런. 이분이 이제 재무장관. 재무장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돈 계산을 잘하나 봐요. 성경으로 가면은 구약에 그 요셉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저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인가 어느 나라 팔려갔는데 거기서 재무장관 하잖아요. 요셉이.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 똑같이 그렇게 연결을. 재무장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면은 뭐 우리 요셉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예들인가 보죠. 네,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넷 옐런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롬 파월처럼 그 금 인하를 많이 해가지고 통화량을 막 늘리는 그런 것과는 반대로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연준 의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경기부양책이 조금 사전에 작은 규모라도 먼저 크리스마스 이전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독입니다. 단독. 뭐 실업수당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35불조차도 받았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는. 그 다음에 다른 주도 노스캐롤라이나는 335불 엑스트라 크레딧이지만 다른 주도 상당히 이런 걸 비슷하게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받은 것을 이제 2020년 세금 보고할 때 수입으로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숭 떨지 말고 너도 이런 질문은 하나도 없더라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회계사분들한테 상의를 해야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회계사분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201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카운팅 클래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알림입니다. 매년 열리는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주최로 4학년에서 11학년 수학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5일에 온라인으로 시행되고요. 등록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웹사이트 www.nchan국인뉴스.com NC 한국인 뉴스 이렇게 발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은 정보들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미우새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도 이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알림 소식은 김 사장님이 전해주시죠. 예, 요즘 그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점점 가까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부 가까이에서 막 이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오고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자가진단 테스트 키트를 무료로 줍니다. CVS에서. 보험 여부 상관없습니다. 보험 안 갖고 있어서도 괜찮아요. 구글에서 코로나 19 테스트 키트 뭐 이렇게 쓰시면 우리 약품점 CVS 있잖아요. 네. 그 웹사이트도 떠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이가 얼마고, 몇 살이고, 뭐 요 정도만 하면 약속 정해가지고 가면은 그 진단 키트를 받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거 적극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무료 플루도 가능해요. 무료 플루도. 월그린 또는 그 베트랑스 하스피탈 있죠. 그 동네마다 그 제한군인 병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무료 독감 예방 주사를 줍니다. 건강한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땡스기빙데이 주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한 가정도 많을 텐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집에 오는 그런 특별한 날인데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안전한 것이 먼저니까 힘내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